자, 오늘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속도, 가속도 찾는 걸 배울 거야.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속도, 가속도 찾는 걸 배울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랑 가속도 찾는 걸 배울 거야. 물론 점이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더 복잡하게 오른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가다, 위로 가다. 그럼 사실 가로로 가다, 세로로 가다, 뭐 위로 간다든지 이렇게 실제로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런 것까지 배우지는 않고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에 대해서만 배울 거야.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 사이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움직인 거리는 어떤 게 움직인 거리냐면 수직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처음에 3이라는 점에 있었어. 그리고 이 점이 어디로 갔냐면 3에서 1쪽으로 갔대. 그럼 움직인 거리는 3에서 1로 가면 두 칸을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2거든.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의 위치에서 나중의 위치를 빼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아, 반대로 썼다. 위치의 변화는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는 게, 그러니까 위치가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 경우라면 나중에 위치 1에서 처음 위치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가 3에 1이 됐으니까 이만큼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은 두 개가 조금 달라.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이 위치의 변화량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말 그대로 몇 칸으로 움직였느냐가 움직인 거리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의 차이를 구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점이 이번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 자, 처음에 3을 출발했어. 자, 그래서 1인 점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2인 점으로 왔어. 그럼 움직인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될 거야. 근데 위치의 변화는 3이라는 점에서 2라는 점으로 간 거야. 처음이랑 마지막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에서 3을 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절대값을 하면 같아진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말 그대로 여태까지 움직인 게 얼마인지를 찾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서 숫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우리가 속력이라는 걸 배웠어. 속력은 이동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적은 여기 빨간색으로 적은 이 상황을 본다면 얘가 만약에 1초 동안 3, 2, 1 갔다가 2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봐. 그럼 이때의 속력은 1초 동안 3만큼의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1분의 3이 되는데 속도는 뭐를 속도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 델타는 시간이거든.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간이 1만큼 변할 때 위치가 마이너스 1만큼 변했다라고 하면 이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과 다르게 속도는 부호가 있어. 그래서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건 위치의 변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수직선에서 숫자가 작아지는 쪽으로 움직일 때가 속도가 마이너스고요. 속도가 양수인 건 시간의 변화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야. 속도가 양수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래프가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속도가 양수인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배워요. 한 줄만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X축 위에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이 점 P의 시각이 T일 때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각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초일 때 위치가 얼마, 2초일 때 위치가 얼마, 3초일 때 위치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위치를 시간에 그러니까 t자리에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위치가 얼마인지 나타내고 싶으니까 우리가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쓸 거야. ft 이렇게. 만약에 시각이 t일 때 위치 ft가 뭐 x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0초일 때 위치는 0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위치는 1일 거고요. 2초일 때 위치는 8, 3초일 때 위치는 2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수직선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1초 뒤에는 1회가 있고 2초 뒤에는 8회가 있고 3초가 됐을 때는 27에 가 있다.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각이 t일 때 점표의 위치 ft를 ft니까 t라고 써야 되는데 ft를 t세제곱이라고 놨을 때 이 점피의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이때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1초에서 3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큼 움직이고 있냐. 그러면 시간이 3초에서 1초로 2초간 바뀌었고요. 위치는 3초일 때 위치는 아까 여기 x자리에 3을 대입한 f3 27에서 t자리에 1을 대입한 f1을 빼서 2분의 26이니까 13이 되니까 1초에서 3초 사이에 평균적으로 13만큼씩 움직였다 이런 거야. 이걸 그래프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게 우리가 가로 전에 x축이라고 썼던 데는 시간을 표시하고 세로에는 위치를 표시해 볼게. 자, 그러면 0초일 때 위치는 0이고요. 1초일 때 위치는 1이고요. 2초일 때 위치는 8이고 3초일 때 위치는 27이다 해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너무 이상한데? 그림을 먼저 그려야겠다. 자, y는 x세제곱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x가 잘 그리기가 좀 어려워. 변명을 하자면. 자, x가 1일 때 y좌표 1, 그 다음에 x가 근데 사실 여기서 xy가 아니라 t랑 x지. 시각 t가 2일 때 위치 x는 8, 시각 t가 3일 때 3초일 때 위치는 27이었어요 지금. 근데 아까 내가 1초에서 3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1,f1 얘랑 1,f3 연결해서 기울기를 찾았거든. 왜냐면 시간의 증가량은 시간끼리 빼고 위치의 변화량은 위치끼리 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x는 여기가 y 대신에 x가 있으니까 지금 x는 t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1,f1과 3,f3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랑 1에서 3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1초에서 반대로가 아니라 조금 바꿔서 1초에서 a초까지의 그래서 시각이 1일 때부터 a일 때까지의 평균 속도를 찾는다라고 하면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여기서 우리가 위치를 x라 했으니까 위치 x의 변화량을 얘기하는데 1초에서 a초 사이의 시간의 변화량은 a-1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x가 a일 때 시각 t가 a일 때 위치에서 시각 t가 1일 때의 위치를 찾아야 하니까 x의 값이 1인 점과 x의 값이 a인 점을 찾아서 얘네들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얘인 거야. 그래서 그림을 약간 바꿔서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 x가 a, fa라고 하면 얘는 1,f1이고요. 얘는 시각이 a일 때 위치가 fa인 점이야.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얘랑 얘 사이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할 거니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랑 같아져.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가
1쪽으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 a, fa라는 점이 1, 그래서 얘가 a, fa라는 점이 1, f1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이 1, x가 1인, 시각이 1인 점에서 시각이 a인 점 사이의 평균 속도는 지금 여기 표시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랑 같아지는데, 이 점이 이쪽으로 점점점 다가오면 이 기울기의 극한값은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그림으로 봤을 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미분 계수에서 f'1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봐. 이 식이 의미하는 건 1초에서 a초 사이의 평균 속도야. 그런데 a가 1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건 1초에서 a초가 아니라 a가 1에 가까워지니까 1초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1초에서 1초라는 건 결국은 그냥 1초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건, 이거의 극한값이 뜻하는 건 1초인 순간의 속도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를 찾을 때는 기울기처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찾고요. 순간 속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책에서 물어보는 t가 3일 때, 3초일 때의 속도, 5초일 때의 속도이라는 건 5초인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해서 그 숫자를 대입하면 이게 순간의 속도가 돼요. 교재를 잠깐 보면, 자 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시각이 얼마일 때의 위치를 x로 나타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x는 시간이랑 관련된 함수라 ft라고 나타냈고요.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라는 건,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고, t가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하면 시간의 변화량은 얘에서 얘를 빼니까 델타 t가 되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시각이 이걸 때의 위치니까 t자리에 얘 대입한 값에서, 그 다음에 t자리에 t를 대입한 값을 빼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황인 거야.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t가 0에 점점 가까워져. t가 0에 점점 가까워지면 얘가 여기가 0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t인 점인 시각이 t일 때의 위치, 시각이 t일 때의 위치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이 t일 때부터 시간이 t인 점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고, 그래서 그게 시각이 t인 순간의 속도가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시각이 t일 때 위치가 ft라면 시각이 t인 순간의 속도는 f't가 된다라는 성질이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자 봐. 우리가 좀 전에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이 t일 때의 위치를 ft라 했어. 그러면 아까 시각이 1일 때 순간 속도는 f'1이고 시각이 2일 때의 순간 속도는 f'2라고 했지. 그러면 시각이 t인 순간의 속도는 f't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속도를 보통 v라고 나타내요. ft가 아까 얘기한 t 세제곱이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3t 제곱이 되고요. 미분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 시각이 t일 때 위치 ft가 t세제곱인 어떤 점이 있어. 그럼 이 점에 시각이 2인 순간에 속도를 찾아라 라고 하면 f'2를 찾으면 되고요. 미분한 식에 xt 자리에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4, 3, 12지. 그게 2인 순간의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는 시간의 속력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 속도는 시간의 변화 분의 위치의 변화를 속도라고 하는 거였잖아. 가속도는 뭐가 가속도냐면 시간의 변화에 대한 속도의 비율이 가속도인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너무 많이 넘겼다. 책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한 값을 가속도라고 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정했냐면 자 봐, 얘도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시간과 속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축이 있던 자리에는 시간을 표시하고요. Y축에 있는 자리에는 속도를 한번 표시해 볼게. 자, 지금 우리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T세제곱이라 하면 이 점 P의 시각이 T일 때의 순간 속도는 얘를 미분하니까 3T제곱이거든. 그래서 V는 3T제곱이랑 같으니까 T가 0일 때 속도는 0이고요. T가 1일 때 속도는 3이고요. T가 2일 때 속도는 대입하면 12가 돼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뭘 그리면 되냐면 V는 3T제곱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면 돼. 근데 얘도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시각이 0일 때부터 시각이 2일 때까지의 평균적인 가속도가 궁금하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한 12에서 여기 0을 대입한 걸 빼서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찾아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 궁금하다고 해보자. 0인 순간의 가속도가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거지. 0인 순간의 가속도라는 건 0인 t가 0일 때부터 t가 0일 때까지의 가속도가 궁금한 거고, 그러면 이 점이 0인 쪽으로 점점 다가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t가 0인 순간의 가속도가 되는데, t가 0인 순간의 가속도라는 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선분의 기울기의 극한값이랑 같아지고 걔가 지금 누구에 수렴하고 있어? t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하고 있어. 그래서 얘를 다시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VT라고 했잖아. VT를 3T제곱이라고 하면 얘를 다시 미분을 해서 이 식의 T자리에 0을 대입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자, 시각이 T일 때 위치를 알고 있어. 자, 위치를 알고 있을 때 속도 찾고 싶으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자, 속도를 알고 있을 때 가속도를 찾고 싶으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가 되는 거고요. 이 책의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이건 뭐냐면 길이의 변화율 찾고 싶다, 넓이의 변화율 찾고 싶다, 부피의 변화율 찾고 싶다인데 자 봐. 아까 속도는 뭐가 속도였냐면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라고 했었어.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어. 자, 그 다음에 아까 가속도는 뭐가 가속도라고 했냐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린 이 상황에 의해서 가속도를 찾고 싶으면 속도를 미분했지. 자,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 찾고 싶으면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하고요. 속도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속도를 t로 미분했던 것처럼
얘도 길이의 변화율은 찾고 싶으면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넓이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부피의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같은 식으로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돼요. 얘가 이런 식인 거야. 어떤 도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시각이 t일 때 이 도형의 넓이를 s라 하면 시간이 얼마일 때 넓이를 찾는 식이 나올 거 아니냐. 2t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각이 0, 1, 2로 바뀔 때 ET 제곱이라고 하면 넓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각이 0일 땐 0, 1일 땐 2, 2일 때는 얼마 이렇게 나타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각이 1인 순간에서 시각이 2인 때까지 여기 평균적인 넓이 변화율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1인 순간의 넓이 변화가 궁금하다 하면 이 점이 1쪽으로 점점 다가오면 되니까 두 개를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의 극한이 1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다 똑같아. 변화율을 물어보면 시간으로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3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T로 나타내면 그게 T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래.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속도랑 가속도를 물어봤어. 자, 우리가 속도는 V라고 쓰고요. 가속도는 A라고 쓰는데요.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었어. 자, 그래서 김희원 여기 나와 있는 위치를 미분하면 식이 뭐가 돼? 자,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야. 유해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얘를 미분하면? 자, 이게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인 거야. 문제에서 t가 3일 때의 속도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식의 t자리에 3을 대입해서 27 마이너스 18 하면 되고요.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식의 t자리에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vt는 3t제곱 마이너스 6t인데 얘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가 되거든. t가 0일 때랑 t가 2일 때 vt를 계산한 값이 0이 되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 자, 내가 이 부분의 그림을 안 그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점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하면 출발하는 그 순간의 시각이 0이야. 그래서 출발한 이후에 째깍째깍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는 시각 t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양수인 것만 그렸고요. 속도가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지. 아까 속도가 음수라는 건 위치의 변화가 음수니까 수직선에서 움직일 때 숫자가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음수. 속도가 양수인 건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0초에서 여긴 시각이 0이라고 나오진 단위가 초라고 나오진 않았구나. 시각이 0일 때부터 시각이 2일 때까지는 얘가 왼쪽으로 움직였어. 그러다가 시각이 2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시각이 2가 되면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이때는 왼쪽으로 가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은 2고요. 그때의 위치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8-10이라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34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얘는 지금 보면 지상, 여기 땅이야. 지상 25m 위치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돌을 던졌어. 자, 이 돌의 t초 후에 높이를, 자, 여기서 높이가 뜻하는 게 위치겠죠. 이 돌의 위치 x를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고 한대. 자, 그럼 이때 속도를 찾고 싶어. 김소연, 위치를 알 때 속도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자, 그럼 얘 미분하면 뭐 돼? 자, 그러면 가속도는 이성민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그렇지, 속도를 미분해. 그럼 뭐가 돼? 여기서 마이너스 10. 자, 1번에 돌을 던지고 3초 후의 속도래. 자, 그럼 3초 후의 속도면 t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20이라 속도는 10이 되고요. 단위는 속도는 아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의 단위는 초가 이 세컨드 s야.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미터예요.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요. 가속도 찾아볼게요. 자, 가속도는 t가 없잖아. 이 식의 t자리에 3을 대입하려고 봤는데 t가 없어. 그러니까 가속도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 10인 거고, 가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 했거든. 그래서 얘가 s제곱분의 m이잖아. 그래서 얘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써요. 단위를. 2번을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속도를 나타내는 이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속도가 vx는 이거 잘못 썼다. 시간에 따른 속도라 vt라고 써야 돼. 미안해 얘들아. 시각이 t일 때 속도, 시각이 t일 때 가속도.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각이 t일 때 속도 v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얘거든. y절편에 해당되는 여기 v랑 만나는 점이 2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건 언제냐면 이게 0이 되는 t는 t가 2일 때 속도가 0이 되거든. t가 2일 때 속도가 0. 자, 그래서 t가 2보다 작으면 속도가 지금 양수고요. t가 2보다 크면 속도가 음수예요. 자, 속도가 양수라는 건 좌표가 커지는 쪽으로 간다고 했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수직선은 좌표가 0, 1, 2, 3, 4, 5 위로 가는 게 커지는 거지. 그래서 시각이 0초일 때에서 2초일 때 사이에서는 속도가 양수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 그러다가 2초인 순간에 속도가 0을 찍어 잠깐 정지하는 거야. 찰나의 순간. 그리고 2초가 지나면 속도가 음수니까 2초 이후에는 속도가 음수니까 얘가 숫자가 좌표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떨어지게 돼. 그러면 2초일 때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잖아.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언제냐면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해. 그래서 0초에서 출발해서 2초의 최고 높이에 도달하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는 2초인 순간의 높이니까 이 시계에 t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입하면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4, 5, 20 계산하면 답이고요. 4번은 보면 4번은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고 했어.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위치가 0이라는 거거든. 위치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얘가 0이 돼야 한대. 이 식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이 0이라 t는 5가 돼. 시각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5초인 순간을 얘기하는데 그때 속도를 물어봤어. 그럼 5초인 순간의 속도는 여기다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라 마이너스 3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5번을 한번 볼게요. 자, 35번을 보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를 나타낸 거래. 자, 그런데 여기 봐. 얘가 지금 속도야. T가 0일 때 속도 0, T가 3일 때 속도 0, T가 5일 때 속도도 0이야. 자, 그런데 T가 0에서 3일 때 시각이 0에서 시각이 3일 때는 이 VT를 계산한 여기 그래프의 Y값이 양수니까 속도가 양수야. 속도가 양수라는 건 수직선에서 그래프가 좌표가 커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가 시각이 0일 때부터 시각이 3일 때까지는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그럼 니은 봐봐. 0에서 3까지는 속도가 양수라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이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양수인 방향, 양의 방향이라 맞고요. 왼쪽으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야. 자, 그 다음에 t가 3에서 t가 5일 때를 봐봐. t가 3에서 5일 때는 보면 얘를 계산한 y값 vt가 음수야. 그러면 t가 3에서 5일 때까지 속도가 음수라는 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t가 3일 때부터 t가 3인 순간에서부터 t가 5인 순간까지는 얘가 왼쪽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다시 t가 5보다 큰 수가 되면 속도가 양수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점이 0에서 0인 점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오른쪽 3초까지 갔다 5초까지는 돌아왔다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기억.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오른쪽에 갔다 3인 순간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고요. 아까 가속도는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냐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했어. 그래서 t가 5일 때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을 해서 5를 대입하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 미분해서 5 대입하는 건 5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데 5인 점에서 접선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얘는 속도가 양수가 돼야 돼서 디귿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36번을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봐. 자, 얘는 지금 보면 키가 1.65m인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그 바닥을 일직선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이 사람이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쭉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매분 1분에 90m씩 움직인대.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봐. 속도랑 가속도랑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각이 t일 때 여기는 지금 단위가 분이야. 시각이 t분일 때 이 사람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 그래서 t분 후에 어딘가에 도착해 있겠지. 그래서 t분 후에 이 사람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1분에 90m씩 가니까 t분이면 90t만큼 움직일 거야. 자, 그래서 시각이 t분일 때 이 사람의 위치를 나타낼 건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림자의 머리 끝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냐면 빛이 이 사람을 지나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t분 후에 이 그림자의 위치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봐. 이게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닮음이거든. 근데 닮은 비가 1.65 대 3이야. 그럼 얘하고 얘의 비율도 1.65 대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여기니까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1.65 대 3의 비율과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길이 L과 이 전체 L 플러스 90T의 비율이 같아지고요. 이 1.65 대 3을 100을 곱하면 165 대 300이 되고 얘를 5로 나누면 535, 535, 5로 나누면 60, 3으로 나누면 이게 11대 20이 되거든?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L과 L 플러스 90T 사이의 비율이 11대 20이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지고 11L을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9로 나누면 L은 110T가 되고 이거 왜 한 거냐면 우리가 시간일 때, 시각이 T일 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길이 L을 110T,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시각이 t일 때 그림자 길이는 110t가 되고요. 아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찾아라.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길이의 변화율은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간으로 미분하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110이 되고요. 단위는 미터랑 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어. 자, 얘는 이게 지금 수직선이잖아.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림자의 머리끝은 여기서, 우리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이 그림자 머리끝도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는 90t랑 110t를 연결한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200t가 될 건데, 얘의 속도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37번하고 38번은 똑같은 문제야. 자, 그래서 얘는 38번을 한번 볼게. 38번은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풍선이 이렇게 조그맣던 게 점점점 커지겠지. 자, 그랬을 때 이 풍선이 제일 처음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2였어. 자, 그런데 이 풍선에 공기를 점점 넣으면 얘가 풍선이 점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초에 1씩 커진대. 자, 그럼 이 구의 반지름은 처음에는 2였어. 그러면 t초 후에 반지름을 찾으면 처음 반지름이 2인데 1초에 1씩 커지니까 t초면 t만큼 커지겠지. 그러면 이 구의 t초 후에 건널비를 찾으면, 근데 니네 구의 건널비 찾는 공식 알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야. 그래서 이 구의 t초 후의 건널비는 4 파이 r의 제곱이고요. 이 구의 t초 후에 부피는 찾으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풍선에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반지름이 6이 되었을 때라고 했어. t초 후에 반지름을 찾는 식이 2 플러스 t인데 이게 6이 되었다라는 건 t가 4니까 4초 후에 이 구의 반지름이 6이 된 거야. 그럼 문제는 4초 후에 그때 풍선 건널비 변화율과 풍선 부피의 변화율을 찾으래. 우리가 보통 넓이는 S, 부피는 대문자 V로 표시해. 풍선 건널비의 변화율이면 건널비를 t로 미분할 거니까 전에 우리가 y를 x로 미분한다 이렇게 쓴 것처럼 얘를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미분하려면 곱의 미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개할 수도 있어요. 뭐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니까 얘를 미분하면 식이 4파이 상수 곱하기 2t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럼 t가 4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은 여기다 4를 대입해서 4파이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4니까 8, 4 더하면 12지. 48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지금 얘는 넓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넓이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니까 단위는 필요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을 찾아라 라고 하면 지금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부피를 나타내는 이 식을 t로 미분한 다음에 그 식의 t자리에 4를 대입하면 부피의 변화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줘? 직접 계산을 계산을 하면 얘 이렇게 미분할 수도 있어. 자, 봐. 3분의 4파이는 숫자니까 내비둬. 그 다음에 얘를 그냥 t 세제곱처럼 x 세제곱처럼 미분하면 3x의 제곱. 그리고 한 문자가 아닌데 한 문자 취급하면 얘 미분한 걸 양변 여기에 곱한다. 그래서 얘를 t로 미분하면 1이니까 1을 곱해서 부피를 미분한 식은 3분의 얘랑 약분되네. 그럼 3분의 안 써도 되니까 4파이 곱하기 2 플러스 t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t가 4인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여기 4를 대입해서 4파이 곱하기 4 넣으면 6의 제곱 해서 4파이 곱하기 36 쓰면 돼요. 부피는 단위가 여기 분자는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는 시간의 변화가 초였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